건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잉글리시입니다. 건패스의 최종 마무리 핵심 강좌 독해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앞으로 이어질 독해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앞으로 강좌가 총 48문제의 독해 문제를 풀는데 그 48문제를 5번의 강의로 나눠서 풉니다. 그 5번의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독해 강의의 사용 설명서 정도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준비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필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필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보기 위함이고 그 다시 볼 때는 어느 내용이 중요하고 어느 내용이 또 핵심적인 내용이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자, 형광펜 뭔지 아시죠? 형광펜 중에서도 노란색 형광펜과 녹색 형광펜이 필요하고요. 노란색 형광펜은 어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앞으로 내가 형광펜 칠하고 할 겁니다. 수동태가 나왔다. 형광펜 노랑 형광펜 칠하세요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나왔다. 노란색 형광펜 칠하세요라고 문법적인 사항은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게 이제 이 강좌뿐 아니라 모든 강좌에서 내가 수업할 땐 이렇게 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녹색 형광펜 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녹색 형광펜은 어휘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녹색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어법, 녹색은 어휘, 단어에 대한 어떤 표현에 대한 것은 녹색 형광펜으로 치세요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주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인쇄되어진 그 글씨보다는 진하지 않은 것으로 필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모든 필기는 원래 인쇄된 것보다 더 진한 색으로 필기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의 필기는 샵펜슬로 하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필기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그 부분은 빨간 펜으로 여러분이 그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기 도구가 샵펜슬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샵펜슬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빨간 펜으로 필기하세요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어법적인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 치세요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에 관련된 부분은 녹색 형광펜 치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떠나서 이런 약간 눈금자 같은 거 스틱자를 하나 준비하면은 같은 줄을 치더라도 반듯하게 쳐놓으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더 보기가 좋고 더 산뜻한 마음으로 복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요 준비물은 꼭 준비하고 이 독해 강좌를 맞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좌의 구성은 알다시피 48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강의를 총 5강으로 했기 때문에 한 강당 풀어야 될 문제는 9문제가 기본이고 이제 때로는 한 10문제 정도도 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한 5분 정도씩 푼다 그러면 5, 9, 45, 한 45분 정도 되겠지만 뭐 또 선생님 이제 경험상 45분보다는 조금 높은 한 45에서 50분 정도로 한 강의 끝나고 그 한 강당 한 9문제를 풀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여러분이 준비할 게 뭐다 라고 알려줬고요. 앞으로 하잉글리시는 한 강당 몇 문제를 풀 거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한 강당 몇 문제를 풀 겁니다 라고 알려준 것은 여러분에게 예습을 하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자, 예습은 다른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세요. 자, 보세요.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세요. 됐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단어를 찾으세요.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그 모르는 그 단어 바로 밑에다가 의미를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강의가 진행될 때 선생님이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 알겠지 하고 넘어간 부분에서 여러분이 걸리면 안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물 준비한 상태에서 수업 진도는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가니까 여러분은 그 9문제에서 10문제를 미리 풀어놓고 채점까지 하고 그리고 본문에 있는 모르는 단어는 의미를 찾아서 적어놓는 거. 요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가 되면 선생님은 여러분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하잉글리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45분에서 50분 동안에 9문제나 10문제를 아주 열심히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럼 설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준비된 필기 도구를 가지고 깔끔하게 필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뭔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기존에 이게 뭐가 중요해? 이런 설명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뭐를 하고 나는 뭐를 할 것이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알려주는 그런 이제 수업이 돼서 여러분과 내가 진짜 하나가 돼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훌륭한 강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독해 강좌를 하다가 보면요. 자, 요거 짤막하게 얘기할 텐데, 이제 화면에 지금 두 가지 음식이 나왔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하고 쌤이 좋아하는 이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러면 햄버거는 영어고요. 비빔밥은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햄버거를 먹을 때는요. 나이프하고 나이프하고 포크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 나오는 비빔밥을 먹을 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저하고 스푼하고 찹스틱, 젓가락이 필요한 거죠. 그 거꾸로 얘기해서 이 젓가락하고 스푼을 가지고 햄버거를 먹으려고 그러면 힘든 거고요. 그죠? 또 칼하고 포크, 나이프하고 포크를 가지고 비빔밥을 먹으려면 힘든 겁니다. 자,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영어하고 한국말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식으로 영어를 계속 자꾸 한국말로 바꾸려는 그 시도를 하지 말라고요. 영어는 영어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탐입니다가 아니야. 영어는 나는 이다 탐 이러고 끝내야 돼. 나는 이다 탐 한 다음에 나는 탐이다라고 다시 만들지 말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영수와 학교에 갑니다. 이게 한국말이면 나는 갑니다. 학교에 영수와 이러고 끝내야 돼. 이걸 다시 나는 영수 학교에 갑니다라고 한국말로 바꾸지 말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어를 할 때는 우리가 햄버거를 먹기 때문에 자꾸 비빔밥을 생각하면 안 돼. 이 햄버거를 막 나열시켜가지고 비빔밥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영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의 어순으로 가서 그냥 느낌 받고 끝나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철수와 운동장에서 매일매일 아침이면 놉니다. 이게 한국말이면 영어는 나는 철수와 놉니다. 운동장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그리고 끝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순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영작도 가능한 것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흘러가는 대로 자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나는 아버지와 아침에 매우 많이 학습에 대해서 싸웠어요. 이런 것이 한국말이면 영어는 나는 싸웠어요. 아버지와 학습에 대해서 아침에. 이러고 딱딱딱 끊어놓고 그걸 던져주면 영어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영어를 영어식으로 끊고 그대로 연결시켜야 돼요. 알겠죠? 햄버거와 비빔밥은 섞일 수 없는 겁니다.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 먹는 거고요. 전주식당 가면 비빔밥 먹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자꾸 이게 혼돈스럽게 바꾸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고요. 그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여러분한테 주지시키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문장을 끊고 나서 이거를 한국말로 배열하지 말고 그대로 영어로 가자는 건데 그럼 어디서 끊느냐? 요것만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요거는 여러분이 필기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햄버거는 그릴 필요 없어요. 비빔밥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꼭 필기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한 문장이 있어요. 한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끊고 그대로 연결시키란 말이야. 끊고 그대로 연결시켜요. 됐죠? 여러분이 배웠던 관계대명사 기존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화살표 이런 식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영어가 계속 후퇴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죠? 보이, 소년, who likes car 좋아하는 차를 그리고 끝나야 돼. 차를 좋아하는 소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영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한국말로 바꿔서 영어가 해체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끊어야 할 부분을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 앞에서 끊으셔야 돼요.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는 여러분이 낱말 뜻을 암기해야 되니까 어휘 암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낱말 뜻 알았으면 동사다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는 접속사 앞에서 한번 끊으세요. 접속사는 대등접속사와 종속접속사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접속사 앞에서 하나 끊고요. 됐죠? 또 하나는 전치사라는 글자가 나오면 앞에서 한번 끊으세요. 됐죠? 동사 앞에서 끊고요. 접속사 앞에서 끊고요. 전치사 앞에서 끊고 또 하나는 준동사가 뭔지 아시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게 나오면 한번 끊고 끊은 다음에 계속 연결시키고 끊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의미를 한국말로 분명히 와닿기 위해서 한국말화 작업하지 말고 그 한국말화 작업할 시간 있으면 영어로 한 번 더 끊고 묶어서 그 리듬, 그 흐름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강좌를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번에 그 검정고시 시험 하나를 잘 보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시험을 일단 합격해 놓고 다른 더 큰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 강좌가 그냥 검정고시 하나로 끝나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강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잘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꼭 지키셔야 됩니다. 미리 예습해가지고 단어
낱말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 필기도구 하셔야 되고요. 깝깝하더라도 한국말화 작업하지 말고 영어를 영어식으로 계속 느끼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끊는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앞에서 끊고 접속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 앞에 준동사 앞에. 근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수업 중에 선생님이 끊으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이제 하다가 보면은 좋은 결과가 반드시 생기겠죠. 자, 이제 독해 강좌 5강을 하잉글리시는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수업할 거고요. 강의를 찍고 나서 내 스스로 창피하지 않게, 내 스스로 뿌듯하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강의를 나는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강좌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강좌를 기본으로 더 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이 독해 강좌 5강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곧 독해 강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